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강에서는 두 자료의 연관도에 대해서, 연관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산포도와 상관 분석. 통계 분석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가 쌍으로 관측이 되었을 때 그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수출과 GDP, 저축률과 GDP, 차량의 주행 속도와 제동거리,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두 자료,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이 증가할 때 GDP가 증가하는지, 저축률이 증가할 때 GDP가 감소하는지, 혹은 차량의 주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지는지, 이러한 그 두 자료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자료 사이에,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를 분석을 할 때는 산포도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산포도, 산점도,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간의 그 측정값을 대응시킨 조합을 그래프 위에 우리가 점으로 표시한 것을 산포도라고 해요. 자, 두 변수 사이에, 자, X 변수와 수출과 GDP, Y가 있어요. GDP. 요 두 변수 간의 그 측정값을 대응시킨 조합이죠. 이 조합을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점도죠, 산점도.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는 산포도 혹은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산포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수출과 GDP 사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줘요. 산포도는 개략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개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의사결정의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의 그 정도를 알고자 할 때는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되는데,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의 정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으로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자료 사이의 그 관계를 알고자 할 때는 우선 산포도를 그려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면은 우리가 두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강한 관계에 있는지, 약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우리가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상관계수는 두 자료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우선 이 산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두 자료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때 개략적으로 첫 번째 이 그림 이 경우는 정의 관계예요. 정의 상관, 즉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수출이고 GDP인데 쌍이죠. 이와 같이 쌍으로 나타냈어요. 요 값과 요 값일 때 GDP가 요거일 때 수출은 요 정도이죠. 자, 이게 증가해서 여기까지 갔다고 합시다. 요 점. 그러면은 자, 수출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그러면은 어떻게 GDP가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하죠? 자, 수출이 증가하니까 GDP도 증가해.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 봅시다. 이 경우. 이만큼 또 증가했어. 수출이. 그러니까 GDP도 이만큼 증가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증가한 만큼 증가하지는 않지만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의 상관, 플러스 상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두 값의 조합이 요 점인데 이게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x 변수가 이만큼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어요. 요 점. 그런데 y가 증가했나요? 오히려 감소했네. 그리고 자, 이 점으로 증가한 경우는 증가하니까 또 y는 증가했어요. 이와 같이 뭐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와 같이 무작위로 이렇게 어떤 뭉쳐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그림과 삼포도와는 다르게 약간 우상향하는 형태로 점들이 모여 있죠. 이 경우도 뭐 일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상관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증가하니까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증가해요. 자, 증가하니까 증가해요. 어쨌든 이 경우 3의 경우는 3의 삼포도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계략적으로 어쨌든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상관계수가 1이에요. 1이라는 얘기는 x가 증가한 만큼 y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증가한 만큼 똑같이 그 비율만큼 증가합니다. 똑같이. 증가한 만큼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자, 증가한 만큼 y도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완전 상관이라고 그래요. 1이 나올 때 상관계수가. 그리고 삼포도로 일직선으로 표시됐을 때 이런 경우를 완전 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이 경우는 역상관이죠. 역상관.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역상관. 증가한 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5의 경우는, 삼포도 5의 경우는, x와 y 변수, 두 변수 사이에 그 관계가 역상관입니다. 역상관. x 변수의 값이 만약에 1만큼 증가했다면 y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자, 1 증가하면 1 감소. 2만큼 증가하면 2만큼 감소. 이와 같이. 만약에 x 값이 2 증가했는데, y는 마찬가지로 y 값이 마이너스로죠.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역상관은. 이와 같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고요. 정의상관,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이, 계략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완전 상관, 증가한 만큼 증가합니다. x가 1만큼 증가하면은 y도 1만큼 증가하고, x가 2만큼 증가하면은 y도 2만큼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를 완전 상관. 그리고 5는 반대로 역상관이에요. 역상관. 증가한 만큼 x가 플러스 1만큼 증가하면은 y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상관계수를 삼포도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삼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계략적으로 삼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변수 사이에, 두 자료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상관의 정도인데, 삼포도를 통해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략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상관이 이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 산출을 통해서 그 상관의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는 정의상관의 경우입니다. 정의상관. 역상관의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정의상관의 경우 0에서 0.2 이하일 경우, 0에서 0.2의 그 값을 가질 경우, 상관계수가 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요. 0.2에서 0.4 사이의 상관계수가 값을 가질 경우는 약한 상관으로 보고요. 약한 상관. 0.2에서 0.4. 그리고 0.4에서 0.7일 경우 상관계수가 강한 상관으로, 0.4 이상일 경우를 0.7까지
강한 상관으로 보고요. 그리고 0.7 이상일 경우를 매우 강한 상관, 두 자료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공분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공분산, 이 공분산은 두 변수의 값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이에요. 두 변수의 값이 그 각각의 그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 공분산은. 따라서 이 공분산은 편차의 곱을 평균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편차의 곱이죠. 이 경우가 x의 값에서 y의 그 x 변수의 그 평균이죠. 뮤 x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 설명드릴 때 값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라고 됐어요. 이거는 x 변수의 편차고 이거는 y 변수의 편차예요. y 값에서 y 변수의 평균을 빼준 거니까 y 변수의 편차죠. 자, 편차의 곱이죠. 각각의 그 x 변수의 값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3개 있다고 합시다. 그 도수가 n의 값이 3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x 변수가 있고 y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 값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값, xi 첫 번째 값, x2 두 번째 값, x3 세 번째 값이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그리고 y 변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 있겠죠. 그래서 요 편차라고 합시다. 이거를 첫 번째 x 변수의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편차, 세 번째 편차, 그래 y 변수의 첫 번째 편차, y 변수의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편차, 세 번째 편차. 자, 요 편차를 곱하는 거죠. 이거는 편차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편차의 곱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곱수를 계산을 하면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삼격 연결을 합시다. 편차의 곱이 첫 번째 편차의 곱, 두 번째 편차의 곱, 세 번째 편차의 곱. 자, 편차의 곱을 이거를 뭐예요? 더하라는 뜻이죠. 더합니다. 더한 값을 더한 다음에 데이터수로 나눠주면은 데이터수로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공분산이, 즉 편차의 평균이죠. 편차. 각각의 값들이 각각의 그 각 두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 거리의 그 평균이 바로 공분산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의 공분산은 이와 같이 편차의 곱의 각각의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공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분산의 의미는 두 변수의 그 각각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바로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그래서 모집단의 공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로 나눠준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값이 만약에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커지면 공분산, 우리가 계산한 공분산은 플러스 쪽으로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근데 x 값이 작아질 때 y 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그때 공분산을 계산하면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커집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커져요. 플러스 쪽으로 커질 때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커지고, x 값이 작아질 때 y 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커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분산이 만약에 제로다라고 하면은 관찰 값들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두 변수, x 변수와 y 변수가 있는데 산푸드로 우리가 이걸 나타냈을 때 이게 이렇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제로가 나와요. 공분산은. 그래서 두 변수 사이, 이 경우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의 값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될 때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어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인데 공분산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x 값이 커질 때, 이게 커질 때 y 값이 커지면은 공분산은 플러스 쪽으로 커진다고 했어요. 공분산은 이게 작아질 때
작아지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분사는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이 방향, 관계의 방향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의 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분사는 두 변수의 측정 단위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요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그 관계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요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이 바로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관계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분산을 표준화해 주면은 우리가 그 관계의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이 바로 상관계수다라는 거.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두 자료 사이 그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누어 줌으로써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것.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것이 바로 상관계수예요.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것이 상관계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분자의 단위와 분모의 단위가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면은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값에 의해서 그 관계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공분산을 표준화를 통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값으로 그 관계의 정도를, 즉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그 관계의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세요. 공분산을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줌으로써 표준화합니다. 그 표준화한 값이 뭐라고요? 상관계수다 라는 얘기예요. 상관계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져요. 우선 이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 자, 모집단에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 간단합니다. 모집단일 때와 표본일 때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차를 산출할 때 데이터 수가 아니라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산출을 했듯이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의 산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분산을 우리가 산출을 할 때, 표본 공분산을 산출을 할 때, 데이터 수 n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편차 곱의 합을 n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n-1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인데, 표본 공분산은 SXY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표본이기 때문에 표본 공분산은 편차, 각각의 변수의 그 편차, 이 편차죠. 이게 편차, X변수의 편차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Y변수의 편차입니다. 자, 이 편차 곱시죠. 편차 곱의 합을 뭘로? n-1로,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표본 공분산이 돼요.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차 곱의 합을 갖다가 합이죠.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줌으로써 그 편차의 그 편차를 갖다가 각각의 값들이 두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표본 공분산이에요. 표본 공분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표본의 공분산이에요. 이게 표본의 공분산을 어떻게 x 변수의 표준편차와 y 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줌으로써 표준화함으로써 표본 공분산을 표준화해주면 그게 바로 R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 상관계수는 이 R로 표기해요. R로. 그래서 표본의 상관계수는 표본 공분산을 각각의 표본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값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표본 상관계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일단 x 변수의 평균을 구하시고요. 각각의 변수의 평균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편차, 표준 편차죠. x 변수의 분산이죠. 분산. 편차곱의 합을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x 변수의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루트를 써주면 되겠죠.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x 변수의 표준 편차. 그리고 y 변수도 마찬가지로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y 변수의 분산이 되겠고, 그리고 요거를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y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공분산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요 두 변수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공분산을 구합니다. 공분산은 s, x, y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이건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자, 공분산은 뭐라고요? 각각의 변수의 두 변수의 편차곱이죠. 편차곱의 합을 뭘로 나눠줘요? 데이터수로 나눠주면 그건 모집단의 공분산이 되고요.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바로 표본 공분산이 됩니다. 이게 표본 공분산이에요. 표본의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공분산이죠. 표본 공분산. 자, 표본의 공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표본의 공분산을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표준화해요? x 변수의 표준 편차와 x 변수의 표준 편차와 y 변수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 표본 공분산을 나눠주면 바로 표준화를 할 수 있고요. 그 값이 뭐예요? 표본 상관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하면은 산출한 그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정하는 것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것을 상관계수 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관계수 검정. 계산한 상관계수를 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관계수의 그 검정표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검정표는 주어져요. 이와 같이 상관계수 검정표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산출하면은 그 상관계수와 검정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한 값이 절대값입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크면은, 검정표의 그 값보다 크면은 x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한 값이 작으면 우리가 상관계수는 x 변수와 y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검정표에서 0.05, 5%의 값, 0.05에 해당하는 그 값보다 크면은 유의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1%, 0.01에 속하는 그 값보다 크면은 매우 유의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효수가 91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91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계수가 0.473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만약에 상관계수표에서 자유도가 90, 자유도는 n- 이 경우는 변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n-2입니다. 해서 자유도는 n-1인데 여기서는 92-2 여기가 92입니다. 92. 실수가 92이고요. 그리고 92-2에서 자유도가 90인 경우 그때 1%의 값이 0.267로 계산한 값이 크므로 이 경우 자 0.4 상관계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0.473 상관계수의 값이 R 값이 0. 계산한 값이 473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리고 자유도가 92-2 해서 90으로 나왔어요. 자유도가 그래서 90인 경우죠. 이때 보시면은 1%일 경우죠. 1%일 때 유의 확률이 1%일 때 0.276보다
0.473이 크죠? 이때 매우 유의하다고, 매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해서 5%보다의 그 값보다 크면 유의, 그리고 1%의 그 값보다 크면 매우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관계수 검정표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자유도라는 것은 앞에서 자유도가 나왔는데, 자유도라는 것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표준편차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해서 얻은 표준편차보다 작은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자, 모집단에서 계산한 표준편차, 모표준편차죠. 모집단의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와 값과,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을 추출해서 산출한 표본의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편차. 이 값은 작은 쪽으로, 이것보다 작은 쪽으로, 이게 작은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만약에 n으로 나누어서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그냥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이 경우 표본의 경우, 그러면 이 값이 작은 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표본의 수에서 즉 자유도로 나누어져요. 자유도. 즉 앞에서 우리가 분산 표준편차 계산을 할 때,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을 할 때, 표본의 경우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 표본의 표준편차는 작은 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갖다가 수정해주기 위해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즉, 자유도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의 수가 n-1로 간주를 하여 n 대신에 n-1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작은 쪽으로 편중이 해소되겠죠. 요 분모가, 분자의 값, 편차제곱의 합은 같은데, 요 분모의 값이 n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작아지면은, 요 표본 표준편차의 값이 커지겠죠. 보정이 되겠죠. 이렇게 편중되는 것, 작은 쪽으로 편중되는 표본 표준편차가 작은 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n-1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한 것을 우리는 모분산의 불편 추정값이라고 해요. 즉 뭐예요? 불편, 즉 치우침이 없는 추정값이라는 얘기예요. 치우침이 없는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표준편차를 구할 때,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1을 자유도라고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실제로 모집단의 상관계수, 그 다음에 표본의 상관계수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이와 같이 나타내고요. 이와 같이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로로 표시를 하고요. 표본의 상관계수는 우리가 R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R. 그래서 상관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신장과 체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 상관계수.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수는 n은 데이터 수는 5개고요. 그래서 평균을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x변수 신장의 평균은 159.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체중 y변수의 평균은 57.6이 나왔어요. 신장과 체중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편차, 공분산을 일단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뺀 다음에 각각의 값에서 이걸 x1의 값이고 x2,
두 번째 값, x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밑에는 y1, y2, y3, y4, y5예요. 해서 값에서 요 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요 평균 뺀 게 이거고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서 평균을 뺀 게 이거고, 요 값에서 요 평균을 뺀 게 이 값이고요. 요 값에서 x변수의 네 번째 값에서 요 평균을 뺀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값에서 요 평균을 뺀 게 이거예요. 편차죠, 편차. 그리고 이거는 y변수의 편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로 첫 번째 70에서 요 평균을 뺀 게 요거고, 두 번째 요 평균 뺀 게 요거고, 세 번째 요 평균 뺀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값에서 요 평균을 뺀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값에서 평균을 뺀 게 바로 편차입니다. 편차.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편차, 세 번째 편차. 요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요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줘요. 곱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요 같이. 각각. 편차 곱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편차 곱, 두 번째 편차 곱, 세 번째 편차 곱, 네 번째 편차 곱. 두 변수의 편차 곱이죠. 이걸 어떻게?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편차곱의 합. 그를 뭘로 나눠줘요? 데이터 수. n이 5개니까 데이터 수 5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공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분산을 갖다가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관계수니까. 자, 공분산을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각각의 변수, x변수와 y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의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편차 제곱의 합을 이거는 값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예요. 값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차 제곱의 요 전체 더해주죠.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줘요?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신장 x의 분산이 됩니다. 분산. 그리고 루트를 써주면은 양의 제곱근이죠. 구하면은 표준 편차는 x변수의 표준 편차는 12.4354가 나오고요. 최종의 분산은 편차 제곱, 두 번째 거 편차 제곱, 세 번째 값에서 평균 빼고 제곱, 네 번째 값에서 평균 빼고 제곱, 다섯 번째 값에서 평균 빼고 제곱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1009.2. 1009.2를 데이터 수 n으로 나눠주니까 분산이 나왔고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 구하면 14.20704에서 표준 편차, x변수의 표준 편차, y변수 표준 편차 구했어요. 이 값을 곱해서 공분산, 앞에서 구한 공분산을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상관계수 0.9953. 상당히 1에 가깝네요. 거의 1에 가깝죠. 뭐 반올림하면 말 그대로 그냥 1이 되는데 어쨌든 1에 가까우니까 0.7보다 커요. 매우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0.7보다 크니까. 0.7보다 크니까 매우 강한 상관관계, 두 변수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신장과 우리가 구할 때 이와 같이 구하면 돼요. 편해요. 1, 2, 3, 4, 5 x변수, y변수 편차 구하고 y변수 편차 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공분산 구하기 위해서 곱해주고 더하면 요거죠.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요거죠. 이거를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공분산. 그리고 요 공분산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요 곱해준 게 요거네. 네, 그렇죠. 요 값을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누어 주니까 공분산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 그리고 편차, 편차 제곱의 x 변수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의 편차 제곱이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편차 제곱의 합.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그 편차를 제곱해 준 거죠.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되고요. x 변수의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신장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렇게 분산을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신장의 x 변수의 분산, 양의 제곱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체중의 분산, 체중 y 변수의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체중의 분산이 되고요. 체중의 분산이 되고 요거의 양의 제곱근, 체중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해서 x 변수, y 변수의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를 요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의 표준 편차가 요거죠. 그래서 곱해서 요 구한 공분산 요거를 대입해서 나눠주면은 표준화를 하면은 바로 상관계수가 산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되고요. 이어서 표본 상관계수입니다. 표본 상관계수. 앞에서는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단지 분산을 구할 때 모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도로 나눠줘요. 즉 데이터수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 즉 자유도로 나눠준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그려서 계산을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불량률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1주, 2주,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온도와 불량률을 갖다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온도와 불량률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표본 공분산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고, 두 변수의 표준 편차 구하고, 그리고 공분산을 표준화를 해주면 돼요. 자, 이와 같이 편차를 구합니다. 일단 x 변수의 편차고 값에서 평균 빼주면 돼요. 평균 구한 다음에 일단 물론 당연히 각각의 값의 평균 구하면 돼요. 평균 더하고 데이터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편차가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2번째. 그 다음에 y변수의 값의 편차, 각각의 그 값들의 편차. 그 다음에 이 편차 곱이죠. 요거와 요거를 곱해준 게 이게 되겠죠. 요 첫 번째 x 변수의 편차, y 변수의 편차죠. 곱하면은 요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이게 되고. 네, 마찬가지요. 이거 곱하면은 이와 같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편차 곱의 합이 96이 나왔어요. 96. 자, 그러면 우리가 편차 곱의 합을 공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데이터 수가 아닙니다. n이 아니라 요 96을 데이터 수가 12니까 12-1 하면은 1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표본 공분산. 을 구하고요. 이 공분산을 이제 표준화해 주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변수의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구하겠죠. 자, x 변수의 편차 제곱, 요 편차 제곱이 요 값이에요. 요 제곱 이렇게 x 변수의 편차 제곱 딱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줘요? 11,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x 변수의 분산이 되죠. 분산. 그러면 요 x 변수의 분산을 양의 제곱근이 바로 x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요거. 그다음에 y 변수도 마찬가지로 y 변수의 편차 제곱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곱해주면 편차 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로 나눠주면은 y변수의 분산이 되겠죠. 분산. 그리고 y변수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표준 편차 x변수의 표준 편차, y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표준 편차. 자, 그 다음에 요 표본 공분산을 뭐예요?
요 x변수의 표준변차, y변수의 표준변차 곱해서 나눠주어서 표준함으로써, 표본 공산을 표준함으로써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차례대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1. 우선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산푸들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자,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직선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 하지만 어느 정도 관계의 그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온도와 불량률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자, 상관계수 계산이죠. 앞에서 표에서 직접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우선 우리가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계산하고요. 뭐 평균이야 다 아시는 거니까 x 변수, y 변수. 그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표본이니까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요. 12 마이너스 1로 x 변수의 분산. 그다음에 y 변수도 마찬가지로 평균 값에서 평균 빼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y 변수의 분산. 양의 해서 분산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양의 제곱근을 해서 표준 편차 sx 그다음에 이거는 sy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이렇게. 자, 공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분산은 두 변수의 각각의 그 편차 곱이죠. 편차 첫 번째 값의 편차 곱 요 편차 곱이에요. x 변수의 편차 x변수의, 그 다음에 y변수의 편차. 이거를 곱해주는 거죠. 그 첫 번째 거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편차곱 해서 더한 다음에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니까 공분산도 마찬가지로 n-1, 12-1, 11로 나눠주면은 공분산을 8.73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공분산 계산했고, 이 공분산을 표준화해 준 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표준편차, x변수의 표준편차, y변수의 표준편차 대입해서 요 곱해서 공분산을 나눠주면은 표본 상관계수 요 r을 우리가 공분산을 표준화합니다. 각각의 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누어서 표준화를 하면 그게 바로 상관계수 0.649를 구할 수가 있어요. 0.64, 0.2와 0.7 사이 값이니까 강한 상관이네요. 강한 상관. 관계가 강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구한 0.6494인데 앞에서 구한 요 상관계수 0. 반올림해서 0.6494였어요. 그래서 0.649356 요 값이 의미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유의한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요 상관계수 아래 검증이에요. 이 경우는 자유도는 두 변수이기 때문에 x값과 y값, x변수와 y변수니까 자유도를 구할 때 n-1이 아니라 이 경우는 검증할 때 12-2에서 자유도는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10일 때 자유도는 1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요 상관계수 값과 요 표에서 나타난 요 값과 비교해 보면 돼요. 요 값. 자, 5%일 때, 그다음에 1%일 때. 자, 요 값을 보시면은 자유도가 10일 경우 0.576이죠. 576. 그리고 이때는 작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5%일 때 틀릴 확률이 5%일 때 요 값보다 우리가 요 상관계수가 요것보다 크니까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의하다라고 즉 우리가 구한 요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표본 상관계수는 이와 같이 평균을 각각의 그 변수의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죠. 제곱.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줌으로써 분산 구하고, y변수도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분산을 구하고, 그리고 양의 제곱근을 구함으로써 x변수의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 y변수의 표본 표준편차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분산은 말씀드렸듯이 편차 제곱이에요. 편차 제곱.
편차의 곱이죠. 편차의 곱. 편차 곱이에요. 편차. 편차의 곱이죠. 편차.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 편차 곱, 첫 번째 편차 곱, 두 번째 값의 편차 곱,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공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공분산을 뭐예요? 요 구한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공분산을 표준화해주면 그게 바로 상관계수, 표본 상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여기까지인데 이상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요 5강에서도 과제가 나갑니다. 요 과제가 나가니까 여러분이 T학습을 통해서 서로가 요 표본 상관계수를 한번 산출을 해서 그리고 그 산출한 상관계수가 어떠한 의미를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유의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